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장성TV 간헐적 지식인 조영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반장 홍진규입니다. 무소속의 안타까운 후보 권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몇 번입니까? 10번입니다. 꽉 찬 남자입니다. 기호 10번! 네. 저희들이 안동 특집입니다. 저희들이 안동역 옆에 있는 영남신문 사무실 잠시 빌려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운흥동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권태기 후보,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본인 소개, 본인 입으로 한번 해주시죠. 예, 권태기입니다. 이번에 안동 예천 국회의원 선거구에 무소속 10번 후보, 10번 후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 권태기입니다. 아니 권태기 후보님은 뭡니까 이 미래통합당 옛날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시절부터 쭉 당직 생활을 했는데 뭐를 잘못했길래 그래 뭐 아예 뭐 경선도 한번 못 해보고 이래 밀려났어. 뭐를 잘못해? 아니 용서가 될 만한 잘못이에요. 안 그러면은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어요. 처음부터 아주 하단 질문하시네 보이기는. 바쁜데 빨리빨리. 가장 큰 잘못은 남한테 이게 비는 걸 잘못합니다. 이제 느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릎도 꿇고 자존심도 버려라. 근데 저는 그렇게 정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외 증조부께서 어릴 때 제가 한학을 가르쳐 주실 때 첫머리가 정자정야라 그랬습니다. 정치는 발라야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특별한 잘못은 없는데 위에 뭐 이래 좀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은 좀 노력이 미흡했다. 근데 뭐 한 번도 탈당한 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 탈당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당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막당사에서부터 시작해가 오늘의 집권,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그 과정에 울고 웃고 하는 과정을 다 저는 제 청춘을 거기에 같이 왔었죠. 그런데 어쩌다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뜻도 보도 못하는 일이 생겨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TK 보수가 왜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고 서울 TK면 무조건 다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이거는 우리 안동 지역 사회를 너무 또 예천은요 선거구가 안동하고 예천하고 통합되기 법정 통과 7시간 전에 이미 후보가 정해졌어요. 예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저는 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가장 큰 목표는 문재인 정권 심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돼야만이 된다. 길게 말씀하시셔도 다 살려줍니다. 정말 우리 PD가 다 짜르기 때문에 짧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그리고 저쪽 카메라만 열심히 보시면 사연이 많습니다. 사연이 많겠지만은 우리는 그 사연을 무시합니다. 유권자도 사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뭐 서울 TK 얘기하셨는데 18대 때 서울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5년 동안 내려와서 여기서 진짜 맞다. 한 텀은 자갈밭 내고. 지난번 술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 못했죠. 20대 때 그때도 컸다 있어요? 아니죠. 그때는 진박 감별사가 있길래. 맞다. 진박 감별사. 감히 어디 엄두를 내겠습니까? 친이잖아, 친이. 그러니까 진박 감별사 때문에 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에도 있고 이러니까 뭐 친이로 찍겠으니까 그러네. 저는 그거는 당연히 제 낙인을 버릴 생각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고치면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좌파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해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파로서 보수로서의 역할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때 20대 때 친박 간별사한테 컷댔을 때는 반발 안 하고 이번에 친황 간별사한테는 컷대고 왜 반발합니까 지금?
그때는 제가 안동에서 준비가 덜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서 내려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실제로 저는 이번을 위해서 제가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실 정치인이 제일 자기를 알리기 좋은 기회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의 생각도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지 뭐 친박 간별사에게 불만이 있거나 그보다는 저는 그때는 제 준비의 기간이었고 이번에는 지금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서 이제 당선이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하셔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네요. 저는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무능한 모습,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저 폭주, 독선, 독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수가 제대로 혁신해야만이 그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혁신의 중심에 미래통합당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다른 무소속들은 그 흰 잠바 입었던데 빨간 잠바 입으셨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아니고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제가 잠시 떠나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당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은 잠시 떠나고 싶다. 예. 하여튼 이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뭐 안동의 선거, 안동 예천이죠, 그죠?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권씨 부분이 아무리 대석이지만 두 분이나 술 마셔가지고 되겠느냐? 더군다나 또 무소속으로 두 분이 뭐 단일화가 힘듭니까? 단일화 하세요. 단일화를 권씨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안동 시민의 요구가 뭔가에 따라서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이번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후보의 정체성이 우리 정서하고 안 맞다. 그렇다면은 그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개인으로 봐서는 다 훌륭하지만은 개개인이 다 나오면은 결국은 누구 좋은 일 시키냐? 그럼 우리는 뭐냐? 너희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시민이 바라는 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저희 보고 꼭 통합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뭐 투표 용지 이시할 때까지. 그렇죠. 4월 8일까지. 그렇죠.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이야기 있죠. 아직도 10여일의 시간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후보 정체성을 상대 후보 정체성 통합당 후보 지금 정체성을 문제 삼으시는 거죠? 네. 그 후보 정체성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도 본인이 살아온 15년의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도 남겼고 사진으로도 남겼는데 그 글의 기록과 사진들은 우리 미래통합당에는 맞지 않다. 이것은 우리 안동 시민들, 특히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에게는 꼭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대변할 것입니다. 지금 그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안동과 예천의 지금 현장을 들어와 보면은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됨으로 해서 과거에는 안동만 생각하다가 이제 안동과 예천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고 생활 터전이나 모든 문화권이나 이런 게 다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권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안동과 예천의 공통적인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딱 결정적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지방 발전의 불균형 문제, 여기에서 기인되어 있는데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한 게 도청 유치입니다.
그런데 이 도청 유치가 오히려 안동 원도심과 예천 원도심을 공동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안동 원도심의 주민대표와 정치권, 예천 원도심의 주민들과 정치권, 그 다음에 신도심의 주민과 정치권이 모여가지고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다 올려놓고 그것을 한 덩어리 안에서 크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절차를 밟아가면서 공감을 해야만이 우리가 방향을 잡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가 점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지방 재정에서 격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남 주민 자치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 해달라는 게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동은 14%, 23%, 예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자치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저는 지방소멸 대책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소멸 대상의 위험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지방 특성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있지 않은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책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국회가 중앙정부하고 지역별 특성화 사업, 그 다음에 지역별 균형화 사업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서울서 광진에서 국회의원 하셨죠. 광진갑에서 그죠. 18대 때 그죠. 그런데 서울에서 계실 때 이게 보였습니까? 지방소멸이 안 보였죠. 당연하죠. 사실 안동 오시니까 지금 지방소멸이 보이죠. 지방소멸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2010년부터 급격하게 더 그렇죠. 심해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2010년부터 더 심해졌고 지방 불균형 문제는 사실 제가 수도권에 국회의원으로 있을 땐 그걸 잘 몰랐죠. 몰랐죠. 몰랐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현장에 가봐야 하는데 안동을 와서 보니까 정말로 안동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세수 기반이 없어요. 세수 기반이 없으니까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주민자치는 해야 돼요. 이게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저도 사실 뭐 저기 홍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고 지방 분권론자예요. 그런데 서울 분들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만 가시면 지방을 잊어버리시는 거더라고. 안 잊어보실 자신 있습니까? 안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안동을 비롯해서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단결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기 지역만 생각하니까. 집권만 생각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경북의 전체 예산이 23조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내 거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아마 내 거 못 챙기면 다른 사람이 가져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에 의해서 큰 그림을 공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북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래통합당 3선 의원이 없습니다. 당선돼도 재선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당선되면 3명 됩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 후보들을 지금 만나고 뵙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안동 와서 진짜 기쁩니다. 이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시고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시는 후보는 참 여기서 권태기 후보를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 들을 줄 몰랐는데 실제 저는 사실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실 걸로 예상했던 우리 두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김천과 포항인데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균형발전법에서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분을 충청은 못하게 막아놨었습니다. 세종시 때문에, 세종시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막아놓은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눈을 감은 후보가 김정재 후보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미통당 후보 제가 좀 디스를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후보들이 왜 저런 공천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불만인 게 그게 뭔가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서울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어떤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도 모르고 통과시켜 준 거야, 그냥. 간지남 네. 저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파란옷 입고 오기는 그걸 왔지만. 왜 미통당으로 디스하세요? 아니, 이거 미통당 특히 김정재만 내 디스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권택기 후보께서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국회 가더라도. 난 진짜 짜증나요, 이제. 그러니까. 저 안동에서 정치해야 되면 예. 지방 분권화 제대로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내가 후보도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일내고 있지?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 아까 우리 저 권택기 후보가 말씀하신 것 중에 깊이 인식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우리 안동 시민들, 예천 시민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김천시의 민심이 갈라졌어요. 혁신도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심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 이 공동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안동에 도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 더불어서 상승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기존 도심이나 상권이 공동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이제는 선거구가 획정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예천 국회의원이 다르고 안동 국회의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제는 권택기 후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은 미리 또 그걸 또 예견하고 계시니까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문제니까 안동과 예천의 그 갈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무슨 묘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좀 보수가 조금 혁신을 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보수는 고속 성장의 논리에 늘 국가 구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점제입니다. 여기에 안동에 원도심이 있고 예천에 원도심이 있고 새로운 원도심을 만들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기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성장 속도가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 구도로 왔으면은 어떻게든 이것을 다시 그러니까 매크로시티가 아니고 압축해가지고 특성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의 동반성장, 상생이라는 부분들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신도청의 위치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과 관이 같이 모여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갈등 관리, 공공 갈등 관리 해결의 대표적 사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동과 예천의 갈등이 있으면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풀면 됩니다. 자꾸 행정단에서 정치인들이 만나서 자기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치는 판을 만든다. 그 판은 소통의 판이다.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드는 사람이 지역사회의 정치 리더이지 예산 많이 가져온다? 저는 그거 누구 위한 예산인지 잘 봐야 됩니다. 안동 예천 안동 유권자 여러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벌써 끝났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빨리 호소를 존경하는 안동 예천 시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 안동 예천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선비 정신이고 자존심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우리 시군민들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요. 저 권택기 23년 동안에 몸담고 있던 제가 사랑하는 정당을 뛰쳐나와서 무소속으로 안동과 예천과 안동 시군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이 무너져가는 지역경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기호 10번입니다. 이번에는 10번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끼끼 빠바바!